이번 강의에서는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과 불공정 채용 사례들을 알아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한 우리 면접위원들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뉴스 영상 두 편을 시청하실 텐데요. 먼저 보실 동영상은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대해 정부가 제도 정비와 기관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발표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2019년도 뉴스 영상이고, 두 번째로 보실 영상은 바로 얼마 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24년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뉴스 영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1,400여 곳 모두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의혹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도 긴급 소집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모든 공공기관을 점검하겠다는 건데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읽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차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다음 달 2일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곧이어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채용 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채용 비리 근절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가 출연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1,453곳이 대상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그리고 신규 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채용 비리가 드러날 경우에 징계와 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면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재시험 기회도 주겠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다면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채용 비리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해마다 전수조사를 벌여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해 채용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은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계약직이던 사무국장. 알고 보니 해당 채용 계획을 짜고 공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직접 결제도 받고 자기한테 유리한 면접위원까지 골랐습니다. 지난해 7월 홍보 직원 채용 때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단장과 친한 사람이 서류에서 떨어지자 점수를 조작한 겁니다. 심사위원 3명 중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만 반영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주무 지자체인 천안시 감사과에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만 867건, 조사한 800개 기관 가운데 55%인 450곳에서 공정성 결여가 파악됐습니다. 징계 처분 사례를 보면 근거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가점을 기준 없이 적용하거나 채용 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병원, 재단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7개 기관에서
14명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최종 피해자로 확정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단계 재응 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 취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보니 채용 비리에 대한 정부의 제재와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두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역시 공정 채용의 길은 아직까지도 어렵고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 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채용 시 50% 이상의 외부 면접관 참여인데요. 우리는 채용 전문 면접관으로서 채용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자 대원칙은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의 유지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 채용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 충돌 방지. 면접관은 지원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엄격히 차단해야 합니다. 과거 모 지방 공기업에서 면접관이 친인척 지원자의 면접을 진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접 전에 이해관계 서약서를 제출하고 친인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평가 기준 정립과 객관적 적용. 채용기관은 면접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면접관들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 공공기관에서는 면접위원이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전체 면접 과정의 재평가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면접 질문을 표준화하고 채점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블라인드 채용 규정 준수. 지원자와 면접관 모두 블라인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원자의 출신 학교, 성별, 연령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와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가 면접 과정에서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 모 기관에서 면접관이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선호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지원자가 직간접적으로 학력과 학교를 면접 과정에서 드러낼 수 없도록 철저히 사전 교육하고 위반 시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면접 내용 및 평가 결과 기록 보존. 모든 지원자의 제출 자료와 면접 평가 관련 기록은 투명하게 기록되고 일정 기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특히 면접 평가 기록은 기관의 공식 문서로 지정 및 보관하고 필요시 감사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외부 면접관들 역시 채용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기재 내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외부 개입 방지 및 부당한 압력 거부. 면접관은 외부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채용기관이 면접관을 매수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채용 비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특정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용 업무와 관련된 담당자와 책임자 역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면접관은 청탁 신고 시스템과 비리 신고 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면접 참여에 대한 내용은 지인과 사적 통화를 할 때도 정말 주의해야겠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회의 일정을 잡을 때 나는 그날 몇 시부터 아무개 재단 면접 평가가 있어서 참석이 어렵겠어. 이런 실수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연히 누군가에게 특히 면접과 관련된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알려질 수도 있겠죠. 또한 요즘은 거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면접 과정 중에 채용 관계자라던가 내부 면접위원으로부터 특정 지원자에 대해 편향된 이야기를 듣거나 평가 점수를 협의 또는 조정하자는 요구가 있다면 외부 면접관들은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외부 면접관에게 해당 기관이나 소속 임직원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나 여러분에게 지시할 수 있는 상급자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채용기관이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이나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곳이라면 특히 주의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 면접과 관련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바로 기피와 회피, 재척입니다. 혹시 이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죠. 먼저 기피는 지원자가 특정 면접관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면접관의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면접관과 과거 직장 관계가 있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면접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피. 면접관 본인이 특정 지원자와의 관계로 인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자발적으로 심사에서 빠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의 직속 상사였거나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였다면 공정성을 위해 면접위원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척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특정 면접관이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척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이나 채용 담당자는 해당 면접관을 면접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이는 면접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강제적인 배제입니다. 예를 들면 면접관이 지원자의 가족이거나 직속 상사인 경우 규정상 공정성을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채용기관의 조직이나 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평가 업무에 참여했던 면접관을 규정상 재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방 관련 연구나 기밀사업, 국토개발, 금융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기피는 지원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피는 면접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네요. 재척은 법률이나 규정 등 법과 제도적 기준에 따라 면접관을 배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유지할 수 있고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면접관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념입니다. 그럼 공공부문 채용의 특징과 채용 비리 예방에 대한 주요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하는 5번째 챕터가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 면접관 실무의 A to G에 대해 시계열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